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기군 전이면에 이렇게 큰 지금 강의장이 잡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 저쪽에 똑같이 전이면에 썬바이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장이었어요.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장에 오는 사람은 17명 내지 2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사람 모셔오기가 힘들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정말 그게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저희들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 이 자리에 난 처음 왔다. 예, 꽤 많으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저희 회사를 알아보러 오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이 애터미를 믿고 그냥 무작정 이 사업을 죽기 살기로 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성공자가 나와 있고 또 저희 회사 지금 현재 매출이 200억이 넘어섰고 국내 1위 업계가 되었고요. 글로벌로 나가 있는 회사입니다. 더 이상 회사로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일이 있나요? 믿지 못할 일은 이제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결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제 피부가 좀 봐줄 만한데요. 제가 28살까지 여드름이 난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도 되고 키도 돼서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피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피부도 되죠? 지금 피부도 되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져본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지금은요, 거의 당당하게 피부에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아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화장 거의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입술만 살짝 바르고 그냥 다닐 정도로 피부에 거의 맨 얼굴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제 자신이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피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피부샵을 했었어요. 근데 그 피부샵을 할 때 저 역시도 최고의 제품들을 거의 다 써봤습니다. 좋다고 하는 화장품은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해봐도 정말 이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화장품을 처음에 아무런 기대 없이 썼습니다. 그냥 써봤는데요. 딱 발랐는데요.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일단 발랐는데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면서 저는 영양크림까지 바르는 걸 별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볍고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이 화장품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화장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왜 좋은 화장품을 써도 빨리 안 좋아져요?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피부 좋은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써도 좋아요. 아무거나 써도 좋은데 저희 걸 써보니까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좋아지고 있고 그분들 얼굴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화장품이라면 내가 팔 수 있겠다. 내가 이걸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겠다. 이 화장품이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 화장품을 딱 쥐고 익산에 가면 익산에서 적어도 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이 일을 그렇게 저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왜 선택을 했느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냐? 무엇을 믿고 이 일을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사실 때 이 화장품 회사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거 확인하고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확인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라면 사시면서 이 라면 제조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판매하는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염려하고 사세요? 저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멍청하면요 때로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무식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순 무식이라고 제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무언가 딱 그 필이 꽂히면요, 어른들 말로 필이 꽂히면 그냥 앞뒤 분간을 안 해요. 제가 이 화장품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팔겠다고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 화장품 회사가 내가 76,500원에 이 화장품을 쌌는데 정말 이 정도의 품질은 제가 확인을 했고 가격 또한 너무너무 싸요. 이렇게 싼 화장품을 내가 가지고 이거를 이 회사가 설사 망했다고 해도 제가 손해본 거 있나요? 제가 손해본 게 없죠. 만약에 이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있으면 반드시 이 회사를 확인해야겠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생필품, 여러분들이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인데요, 가격이 마트 가격보다 더 싼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칫솔 같은 경우요, 지금 990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칫솔을 마트에서 1,600원에 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칫솔을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1,600원에 사실 건지 애터미에서 990원에 사실 건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사서 써야 돼요? 예, 여러분들 990원이라는데 당연히 애터미에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돌아가더라도요, 내가 순수하게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라면 과연 애터미에서 살 건지 마트에 살 건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정말 써볼 것인가 안 써볼 것인가는, 가격이 정말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더 저렴하고 정말 명품을 쓰던 화장품을 쓰던 사람들이 저희 화장품이 똑같다고만 하면 가격은 10분의 1 가격이죠. 10분의 1 가격인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놀랬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이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화장품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추출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엽록소가 끼어 있어서 추출을 하면 새카맣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약재가 식물이잖아요. 근데 한약재를 끓여보면 어떻게 생겨요? 새카맣죠. 그렇게 새카맣게 추출하는 부분을 화장품에다가, 화장품 기본 베이스가 물과 기름이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기름 속에다가 유효 성분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유효 성분을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집어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출을 해보니 새카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들보다, 다른 화장품들보다 저희 화장품이 500배의 원료를 더 넣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고순도 정제 기술이 원자력 연구소의 기술이고, 원자력 연구소의 그 기술은 다른 어떤 회사도 그 기술 자체를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더 자부심이 생겼어요. 다른 화장품 회사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 화장품보다 과연 더 좋은 화장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처음에 그냥 이 회사가 정말 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회사가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 회사를 얼마나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외치고 외치셨는 몰라요. 왜 그랬겠어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으니까. 회장님이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로 이 회사를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사 얻을 보증금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장님이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망한 오리집에서 저희 그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약 7시간 정도를 회장님이 거의 피를 토하듯이 하시면서 그때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강의를 하시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 종이 몇 장이 나는 이 회사를 설립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셨고, 이 종이 몇 장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렇다. 내가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회사를 자기가 그동안 회사를 차려봐서 망해봤다. 망해보니까 그 회사를 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경비 때문에 망하더라. 그래서 나는 무인 회사를 만들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경비를 쓰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접수와 등록은 컴퓨터로 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접수와 등록은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입력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직원을 쓰지 않고, 전산 업무 같은 경우도 전산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맡기면 매달 5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러면 50만 원만 주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맡기면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 경비가 500만 원이면 된다 그러셨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자기 동생인 부사장님 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택배 업무며 모든 업무를 그냥 직접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사업자 한 분이 본사를 찾아갔대요. 본사를 찾아갔더니 부사장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부사장님인 걸 전혀 몰랐답니다. 다리에다가 택배 짐을 올리느라고 양복 바지를 똘똘 몰아가지고 위로 걷어 올리고 그 짐을 날리다 보니까 그분이 부사장인지를 몰랐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식당을 망해봤거든요. 물론 저는 작은 규모지만 그 식당을 제가 망한 이유가 저도 경비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내리고 애터미를 그때 당시에 만났고 이 화장품을 파니까 회장님이 본사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본사 얻을 돈도 없으니까 하시는 소리죠. 익산 그 우리 망한 오리집 식당에다가 본사 차릴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본인도 답답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그러십니다. 내 차 280만 원짜리 카니발을 본사로 만들까? 일명 이동 본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진짜 깝깝하죠? 정말 그렇게 깝깝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환경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셨고, 지금 오셔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셔서요, 그냥 주변에 전달해 보세요. 아무 데나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달해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정말 못 팔아, 이걸 팔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소비자가 그걸 선택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발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사업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어준다. 우리 제품이 발 달렸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제품이 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익산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모위에 가가지고 모랄케어 그 칫솔을 나눠줬답니다. 자모위 엄마들한테. 그걸 나눠줬더니 그 자모위 엄마 중에 한 분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그냥 오랄케어를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를 3개월 정도인가를 찾았다고 하더래요. 왜 찾았냐고 그러니까 그 치약이 너무 좋아서, 그 칫솔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그 엄마가 누군가를 찾았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발을 달렸죠? 네, 발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공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작정 이 제품을 뿌려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뿌리다 보면 진짜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그 소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전해보면 전해볼수록 그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실제로요, 김광열 총장님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청주에 갔는데 청주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어디를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 와이프가 얼굴이 좋아지고 본인이 이 사업을 할까 말까는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는 절대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제품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샘플로 돌려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28개였습니다. 이분이 그냥 로드샵에 모르는 데에 무작정 가가지고 저희 뉴스를 딱 틀어드리고, 이 화장품이 이런 화장품입니다 하고 뉴스를 딱 틀어드리고 그분들한테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싹 돌려가지고요, 본인 생각으로 그랬답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주일만 써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써보시고 좋으면 돈을 주시고요. 좋지 않으면 다시 자기한테 제품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생각이 그랬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70%만 돈을 주고 오케이를 하면 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돌린 것이 그때 당시에 몇 개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분만 거절을 했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일주일을 사용해보고 샘플을 돌렸는데 거기에서 오케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결단을 했고 그때부터 결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어찌됐거나 그때 만약에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까마득하죠. 예, 그렇게 오히려 선택을 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은 분명히 소비자가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소비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건가 안 할 건가만 결정이 되시면 분명히 다른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선택을 해줄 거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제품을 써주면 여러분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돈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에 그분들이 그럽니다. 이 제품을 무작정 갖다 준다고 해서 우리 제품을 무조건 쓰는 거 아니죠? 그분들한테 꾸준하게 우리 제품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네트워크, 그럼 바로 경기 일으키죠? 많은 분들이 경기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써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써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하나하나 써보게 하다 보면 그분이 이 회사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제품을 서서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 또 그분이 사업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요. 이 반복적인 지루함을 이긴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제품 전달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내가 상처받을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미리서 그분들은 몰라서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는 저한테 감동을 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이 사람 제품을 내가 미안해서라도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왜 또 포기를 하냐? 이 일은요. 돈이 안 돼요. 돈이 될 때까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걸 견뎌야 되는데요. 내가 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요, 처음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서 시간만 죽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은요, 어떤 일이든 영업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영업은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누군가한테 내가 일한 만큼의 월급을, 사실 급료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일을 하고 매달 급료가 나오는 게 아니죠. 매달 급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일을 끊임없이 급료를 받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비자를 형성할 때까지. 내 좌우로 소비자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그거를 마중물 그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작두 아시죠? 옛날에 작두 안 해보셨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작두 알잖아요. 저는 시골에 작두가 있었어요. 거기다 물을 처음에 붓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딱 부어가지고요. 이 작두를 막 펌프질을 하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펌프질을 하면서 내가 하다가 적당히 펌프질을 하면요. 그 물이 다시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조금 힘들다, 버겁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당분간 내가 좀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쉬었다 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3개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이 꼬르륵 들어갔기 때문에 마중물을 다시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 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마중물이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미쳐서 해야 되는 그때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그 물이 나올 때까지죠. 그 마중물을 부어서 내가 죽으라고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물을 그 다음에 펌프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슬슬 하셔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도 그 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애터미 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절대 들어가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아이고 이거 마중물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절대 이 마중물이 들어가 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말 미친 듯이 그 펌프질을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죽으라고 열심히 하신 분들을 제가 보면요, 보통 그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1년 정도가 되면 보통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내가 죽으라고 하신 분들은 1년 정도면 거의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월 200 정도를 벌어갑니다. 200 정도 이상을 벌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본 이제 생활비를 하면서 내가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걸 견디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팔아서 견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 제품을 팔아가지고 화장품 76,500원에 가져다가 115,500원이 남았어요. 192,000원에 팔면 115,5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팔아서 견뎠어요. 선크림 하나요 7,650원에 가져다가 2만 원씩 팔았습니다. 폼크린싱 하나 7,650원에 가져다가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요 2만 원에 팔으면 솔직히 그걸로 하루 경비가 됩니다. 한 개만 팔아도. 저는 낱개로 참 많이 팔았어요. 폼크린싱이나 에센스나 아이크림 이런 거를 저는 세트로 팔기보다는 낱개로 참 많이 팔았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팔아서 사실은 경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애터미를 알죠? 이제 인터넷만 딱 들어가 보면 애터미를 딱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익을 남기고 팔면 그분이 그럴 겁니다. 나한테 이익 남기고 팔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분들을 회원가입해서 여러분들은 쓰도록 권유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오토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전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제품을, 전 제품을 우리 애터미에서 만약에 소비를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좌우에 50명 정도만 오토 소비자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아서는 그걸 못하지만 그분들을 더 빠른 시간에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이 더 지금이 쉽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 때보다. 저희들은 아무도 저희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한 번만 모시고 오면 그분이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제품도 너무너무 싸고 품질은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오토 소비자가 될 확률이 여기만 모시고 오면 저는 거의 100%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100%가 여기 왔다 가신 분이 저희 제품을 안 쓰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다 저희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정도 오토 소비자가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단축하셔야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단축하셔야 돼요. 그거를 길게 늘어지고 있으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만약에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1년 오토 소비자 시간이 2년이 가고 3년이 갈 수 있습니다.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돈이 되네 안 되네 소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애터미를 하루에 몇 시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8시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8시간은 일을 해야 봉급을 받듯이 여러분들의 애텀이 와서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고 내가 200만 원 월급쟁이가 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자신들한테 계속적으로 내가 하루 과연 나 오늘 몇 시간 했는가, 오늘 몇 시간 했는가, 그걸 계산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되네 안 되네 그 소리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견뎌야 되는 방법은요, 세미나를 빠지지 않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나오질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성공할까라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공 못할 거야. 그게 가장 문제고요. 나는 이 일을 못할 거야.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계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동안 막혀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깨뜨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고요. 일단 여러분들 자신들이 바뀌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미나에 오셔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 적어도 내가 성공을 해보려고 하면 세미나를 끊임없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센터 출근, 그 부분이 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절대 이 시스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 세미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두 개가 저희 회사는 사실 세미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정말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답니다.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이랍니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제품으로 시작해 저는 제품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은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안 바뀌니까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래도 원데이 세미나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세미나를 가게 되면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6살, 11살이었어요. 6살, 11살짜리 9평 원룸에서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요, 그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1박 2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우리 아이들을 부탁을 했어요. 너희 집에 이번에 좀 데리고 있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맡기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어요. 두 번째까지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에 또 맡기려고 했더니 우리 큰애가 그럽니다. 엄마, 나 안 갈래. 그래서 큰애가 안 간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내가 그냥 민경이 다 돌볼게. 이모네 집 안 가면 안 돼? 그래요. 내가 다 한대요. 유치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자기가 다 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아이 둘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만 들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아이가 전화가 수시로 와요. 수시로 오는데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전화를 받아보면 엄마, 언니가 나를 때렸어. 엄마, 언니가 머리를 짝짝이로 묶었어. 또 옷은 이상하게 입혀줘. 이러면서 그런 전화예요, 사실은. 그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으면서 그래도 제가 저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 이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회장님 말대로 난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왜 총무부장을 제가 꼭 가려고 했냐면요, 총무부장에 가면 돈 5천만 원 준대요. 솔직히 매달 이렇게 5천만 원씩 나오는 거 생각 못 했어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네트워크 경험이 별로 없고 네트워크에서 성공해 본 사람도 주변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인지 정말 돈은 되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총무부장에 가면 프로모션으로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5천만 원만 생각했어요. 내가 적어도 그 5천만 원을 받으면 내가 9평짜리 원룸은 벗어날 수 있겠다. 저 9평짜리 원룸을 벗어나서 제발 방 2개짜리, 3개짜리를 옮겨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딴 방을 쓰고 싶다. 같이 잠을 자니까요. 아이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방을 따로 자려고 방 적어도 2개짜리든 3개짜리든 내가 그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방 옮겨야 되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총무부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제가 뛰는데요. 제가 아까 단순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단순 무식하다 보니까 저는 저하고 한 약속도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저한테 총무부장 갈 때까지 세미나 빠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하고 안 지키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사업자들 어떤 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면요. 제가 안 지킨 적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안 지킨 거 있으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파트너한테 제가 무슨 약속을 해도 하다못해 선크림 하나 주겠다고 한 약속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약속을 제가 사업자들한테는 물론이고 제 자신한테도 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철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 영향을 사실 저희 엄마한테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8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8남매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말 주변에 어떤 약속을 한 것도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잔뜩 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머리에 행상을 하고 그 돈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이 야, 지금도 거기 시골에 가면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도 다 빌려준단다? 우리 엄마 말 표현이에요. 그 시골에서 노인네가 80이다는 노인네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도 다 빌려준대요. 그럴 정도로 신용이 좋으신 거예요. 친구하고 한번 싸웠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요. 저희 엄마가 싸웠다고. 남들은 자기 자식 때렸다고 우리 엄마한테 와서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따지는데 저희 엄마는요. 저만 때립니다. 싸웠다고. 무조건 싸운 건 네 잘못이래요. 싸운 건 네 잘못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만 종아리를 후들겨 쳐가지고요. 얼마나 종아리를 많이 맞았나 몰라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사업하는 데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사업에서는요. 주거나 사나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뢰 하나 깨지는 것이요. 조직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 또한 그냥 수시로 그냥 자기가 그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스폰서 파트너 간에 싸워보세요. 그 조직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거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게 내 잘못이라고 컸기 때문에 지금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동안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 파트너들 저 수십만 명,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 수십만 명이 있어도 저하고 언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분하고도.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뢰가 굉장히 이 사업에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뢰를 깨는 일, 그 신뢰를 깨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주거나 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중물을 부어서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앞도 보지 마시고 뒤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오로지 애터미만 쳐다보고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친구,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만 만납니다. 저를 만나려고 하면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고요. 모든 모임에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애터미 제품 물건 가져오라고 해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모든 제 취미 활동, 모든 생활을 애터미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터미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났고요.
제가 따로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옆도 앞도 그냥 보지 않고 오로지 애터미 하나만 쳐다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없다. 여러분들이 포기는 있어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터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있을 뿐이죠.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가서 애터미 돈 안 된다고 나가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포기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진짜로 애터미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는가? 그분들한테 따져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애터미 일하고 돈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멋져요. 줄탁동기. 근데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책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줄탁동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떻게 깨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알아요? 예.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보고. 무조건 그냥 어미 닭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이게 그냥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병아리가요,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태어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알을 톡톡 하고 두드린답니다. 알을 톡톡 하고 두드리면요,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부리로 그 알을 깬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래요. 그 안에서 그 병아리는 계란을 깨고 나올 그 부리가 없죠? 그만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미 닭이 톡톡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부리로 그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계란을 쪼아서 태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만 하시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나도 그래 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요, 내 스폰서한테 톡톡 하고 두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면요, 그 스폰서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겁니다. 그렇게 안내해서요, 이 사업은요, 내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요, 제가 그 많은 일을 저도 하면서 이것저것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망한 우리 집까지 망했지만 그렇게 계속 하던 일이 다 안 됐는데요, 그 안 된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사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에서만 성공을 했어요. 애터미에서만 성공을 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똑 두드리시면 그 스폰서가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스폰서가 반드시 도와주고 여러분들 파트너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그래 애터미 좀 해봐야겠다 하시면 여러분 스폰서한테 톡톡 두드리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을 정말 성공의 길로 이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이 정말 칙칙하고 어두운 삶이 있었다고 하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